서울 시민의 안전을 살피고 서울 시민의 행복을 살피는 책책 서울 라이프.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과 또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 의원 성중기입니다. 오현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 의회 의원 오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두 의원님이 배우분들 이름이랑 굉장히 또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딱 떠오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느낌도 굉장히 배우 같은 두 분이 네. 오셨기 때문에 오늘 성중기, 오현정 두 분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 조례를 좀 더 설명을 쉽게 해줄 수 있는 또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님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조례가 있잖아요. 이걸 발의하실 때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특별히 이건 진짜 힘들었다.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실까요? 서울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네. 사실 그 참전 유공자 수당이 5만 원인 거를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였는데 제가 그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저한테 아이고 몇 번이나 받을 수 있으려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네. 미리 됐으면 좋았을 네, 걸. 네.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네.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영웅일 수 있는 그렇죠. 분들을 그렇게 챙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네. 민식이법이라든지 이런 그 어린이 보행 환경에 대해서는 유사 조례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침마다 도산공원에 어른들하고 운동을 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르신께서 아니 어린이 보행 환경만 중요하고 이 노인들 환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노인을 위한 조례가 왜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통시장 내에서나 특히 어린이 통학 내에서도 어르신들까지 보행 환경에 특별한 조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반응을 들으신 적도 있나요? 예, 즉시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예, 있었나요? 조례를 어른들이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미리 좀 제정해라. 이걸 꼭 얘기해야지 네, 않느냐. 네, 네.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해서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 30선을 지정했습니다. 먼저 성중기 의원님, 어떤 조례를 선택을 해주실지 화면을 보고 선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에 서 있는 어린이와 어머니 그 보행 대기 중인 저 화면을 이 조례는 아동 육아 돌봄에 관한 조례입니다. 특히 그 어린이 통학로 주변에 도착전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은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이 보행 도로가 많고 학교도 단지 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뛰놀던 그런 공간이라서 도로 인도 구분 없이 마구 뛰어다니고 이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 어린이 보행 환경을 위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정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현정 의원님은 이 조례 30선에서 또 어떤 조례를 선택해 주실지 다시 한번 화면 볼까요? 실체요. 네. 네. 장애인. 네.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인데요. 네.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들이 차별 없고 편견 없는 그런 사회가 돼서 모두 다 함께 다 같이 잘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게 네. 저의 한 일부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장애인에게는 돌봄의 질을 향상을 하고 또 활동 지원사에게는 또 근무 환경 개선이나 여러 가지 그분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이 돼야 장애인들의 돌봄의 질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장애인 그 활동 지원사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내일 오후쯤이나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이 중증 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어. 더 많은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활동 지원사가 부족한 상황이라 걱정이야. 쉬지 않고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돌봄의 질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야. 맞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처우와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례입니다. 아무래도 장애인 자립을 가장 가까이서 돕는 사람인 만큼 활동 지원사의 근무 환경이 장애인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게 되겠다. 잘 됐다. 장애인들이 그 활동 지원의 그
지원을 바라는 그 인력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어야 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활동 지원사들의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그분들의 근무 실태를 좀 조사를 해서 네.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을 좀 마련을 하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렇죠. 네네. 장애인이 이제 예전에는 중증 장애인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장애인으로 범위가 확대되니까 활동 보조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또 많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한 조례라든지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네.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뭐 예방 접종이라든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활동 보조 인력이 좀 뿌듯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에 그렇죠. 많이 의존을 했잖아요. 이제 뭐 그냥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했는데 아예 그걸 이제 제도적으로 좀 만드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발달장애 아이를 가진 학부형님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게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오래 살아야 된대요.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볼 네. 수 있는 시스템. 내가만 돌볼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엄마만, 돌볼 수 부모만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정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활동 지원사의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부모 말고도 활동 지원사들의 근무 환경이나 처우를 좀 개선해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중요하죠. 발달 장애를 두고 있는 어머니들이 겪고 있는 굉장히 힘든 것들이 겪지 않으면 네.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안인 것 같습니다. 음. 중증 장애인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가 됐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혜택을 받으려면 더 아파야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걸 좀 범위를 좀 더 좁히면 좀 넓혀주면 많은 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복지 국가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이 혼자서 사실 활동하기 어렵거든요. 발달 장애나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는 그래서 부모가 계속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국가가 복지 정책을 이런 식으로 좀 써야 되는 게 뭐 바람직한 것 같고 그런 조례를 지금 관심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 환경들도 약간 개선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지금 초점이 좀 맞춰진 거죠. 괜찮니? 네, 괜찮아요. 아 무슨 일이에요? 스마트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지도는 물론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등하교 시 교통 안전에 관한 지도도 이루어진답니다. 그밖에 교통 안전에 필요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진행된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나도 보행할 때 휴대기기 사용하지 말아야겠어. 정말 요래조래 뜯어봐도 안전이라는 건 정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몬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몬- 스몬비 퀴즈까지 스몬비요? 예, 스마트 좀비. 예,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무의식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차들이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보행로에서 튀어나오면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사망 사고율도 높고 특히 1년에 한 6명 정도 어린이 보행 사망 사고가 생기고 진짜요? 이런 실정인데 이제 강제 조항을 이미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이유가 그 강제 조항을 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상황이 또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례는 그 최종 수단, 법적인 수단을 가기 전까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교육이라든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런 행동을 변화를 시킬 수 있다면 더 좋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길을 걸을 때도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만 보느라 집중해서 주변을 아예 살피지를 않는 경우가 들리지도 많아요. 않아요. 예, 자, 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린이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꼭 좌우를 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핸드폰을 보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알려준다면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지금 당장에 이런 사고의 위험이 빠졌을 때도 조금은 더 안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저는 좀
그 아이들이 그러면 보고 가면 뭐 어쩔 겁니까? 조례로는 지금 안 되게 했는데 네. 그럼 계속 그 보고 다니는 아이들한테 무슨 제재를 좀 하는 그건 그러니까 전혀 없는 제재를 것 같아서. 그 국회에서 말씀드렸지만 2017년부터 아.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단속을 하기 위한 이미 그 법적 절차를 밟고 있지만 많은 부작용이나 이걸 보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저 시행이 안 완성이 되고 있지 있다는 거죠? 않고요. 궁극적으로는 아이들, 어른들 스스로 이렇게 많이 좀 보행에 신경 써야 된다는. 네, 정말 이런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너무나 이거는 필요하고 관심이 가는 대목일 수밖에 없거든요. 현장에서 들리는 그런 목소리들을 듣고 조례를 개정할 것을 생각을 했듯이 네. 앞으로도 조금 더 시민들의 그리고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좀 경청하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거기에 맞는 제도 개선을 이뤄 나가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워킹맘이니까 또 네. 그런 거 더 신경을 또 쓰시지 않나 싶은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마 그런 많은 분들의 또 마음을 대변해서 또 서울시 의회에서 많은 의원분들이 또 조례를 제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조례가 우리 시민들을 얼마나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었는지 본격적으로 좀 배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비방이 아니고 건강한 공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준기 의원님께서 선택하신 조례들 소개해 주실까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재해 부상 군경과 재해 공무원 그 직무 수행 교육 훈련 중에 네. 이게 당한 그 상해를 당한 상태에서 전역을 했거나 퇴직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 감면 혜택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전체적인 비용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감면 혜택에 그 포함되어 있지 빠져 있었어요.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다. 나라에서 나의 이런 희생에 대해서 이런 배려를 해주고 있구나.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된다면 굉장히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고 나라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가 중요하죠. 있는데 네. 이게 국가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국가에서도 모든 부분들을 다 생각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먼저 챙겨준다면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법에서도 또 개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여러 가지로 서울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조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크게 조금 참전 용사 관련해서 조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소개 좀 네, 해주시죠. 참전 유공자는 더 이상 우리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이 땅을 밟을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으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서울특별시 참전 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네, 이분들에게 서울시에서 주는 참전 예우 수당이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월 5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 비교해봐도 정말 서울시가 아주 가장 열악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5만 원에서 100% 인상해서 10만 원으로. 10만 원입니다. 네. 아, 저희 조례는 10만 원입니다. 네. 네? 하고 요즘 사실 그래도 두 배면 근데 그게 지금 그 재원이 260억이 더 들었거든요. 네. 재원이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변해가는 거죠. 네. 아니 저는 근데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왜 아이를 낳으면은 뭐 출산 수당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지역마다 좀 다르고 구마다 다른데 그렇다면 참전 유공자에 대한 그런 것도 네. 뭐 지역마다 다른가요? 다릅니다. 네, 지자체마다 달라요? 다릅니다. 네, 지자체마다 달라요. 오. 네. 국가에서 올리면- 주는 수당이 있고 네. 지자체에서 별도로 주는 수당은 지자체별로 다 다른데 예산이 예, 따로 예, 있으니까. 예. 예. 지방의회에서 만든 거죠. 네. 그러면 10만 원을 올린 수준은 지금 최고 수준인가요? 아니죠. 일단 서울시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최고다 지금 단계에서는. 네. 이거 공격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육군 홍보대사여가지고 아니 아닙니다. 우리 쪽이 좀 잘하신 것 우리 쪽이 같아서. 조금 낫지 않을까. 참전 유공자 네. 이미 보상받고 있는 금액을 올려준 거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나의 젊음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것이 슬프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금액도 금액이지만 누군가는 늘 이렇게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알아주는 것 같아요. 거. 그럼요. 어, 그게 국가가 중요한 알아주는 거죠. 거. 예. 100% 지방자치단체 인상하시고. 알아주는 거. 예.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열띠거든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아 이번에도 주차장. 계속 주차장입니까? 주차 문제 심각하니까. 주차장이 아닌데. 다른 주차장입니다.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서울시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 때 민간 사업자가 민간 건물을 짓고 거기에 이제 시유지라든지 하천 부지가 있으면 그걸 민자 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네. 30년이 되면 서울시에 반납하도록 기부 찬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럼 문제는 그 이후에가 문제입니다. 30년 사용하고 주차장을 서울시에 반납하면 서울시에서는 다시 이제 그걸 이제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요. 네. 그 입찰할 때 굉장히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국가라든지 시에서는 돈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부분을 개발을 할 때 민자, 그러니까 민간 자본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민간 자본을 투여한 대신에 30년 동안 주차장을 이제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이득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 이득으로 자본 투하했던 것을 이제 보상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이득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30년 끝난 다음에는 원래는 시에서는 이 사업자를 정할 때 일반 입찰이라고 해서 이거를 누가 해볼 테냐 그래서 금액을 낮게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서 적정성이 있는 분들을 채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미 했던 사업자가 있고 사업자가 바뀐다고 하면 기존 건물주랑도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입찰로 하기에 조금 부적정하다거나 아니면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특정 대상자를 정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입찰만이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또 이제 민간 자본에서도 들어올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는 조례로 개정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 문제라든지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꾸셨다는 내용인데 뭐 알듯 말 저도 알듯 말듯한데요. 그러니까 송민기 의원님이 이 서울시 주차장을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정말 주차장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관리를 보시는데 하시네요. 예. 저희는 좀 쉽게 좀 당장 지금 필요한 거에 대한 조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입니다. 네, 아직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아프면 병원에 못 가고 아프면 쉴 수 없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고 아프면 당연히 쉬어야 되는데 맘 놓고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사실 건강보험법 50조에 상병수당이라는 그 법률적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정부에서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거는 예산의 문제로 상병수당이라는 제도를 할 수가 없는데 특수 형태 고용 노동 특고하라는 거죠. 예. 특고, 일명 특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네. 이런 분들은 일용직. 이런 분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게 병원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프면 수입이 없어지기 생계가. 때문에 생계를 네. 위협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프면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게 전국 최초입니다. 예. 전국 최초. 의미가 있죠. 지금 택배 노동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택배 노동자들 지금 당장 아프다고 쉬었다거나 병원 가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로사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생기고요. 맞아. 유급병가 지원 조례에 따르면 이제 외래는 3일 동안은 급여가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입원은 11일간 만약 입원하게 되면 그만큼 유급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전국 최초의 조례다. 100% 지급되나요? 외래는 3일, 네. 입원은 11일. 그래서 네. 총 네. 14일을 생활 다는 임금을 지원을 아니고 해주는 거예요. 그 일정 급여만 지급이 됩니다. 사업자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죠. 네네네. 취약계층의 어떻게 보면 보건을 좀 강화한 그런 조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사실은 국가가 원래 해야 되는 거를 못 하니까 지자체에서 그래도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 생활 임금을 보상을 해주고 해주는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조금 더 편하게 병원에 아프면 병원에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어쨌든 이 모든 조례의 핵심은 취약계층과 또 서울 시민 곳곳의 안전과 행복을 더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통 위원 선임이 되면은 2년을 보장받고 연임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일부 위원회에서는 그 연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년, 15년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 관계에 의해서 어떤 분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고
고유 업무를 벗어난 이런 그 지명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연임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하면서 굉장히 또 새로운 분이 와서 지명위원회에 들어오고 이렇게 한 제도를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네. 좀 더 공정성도 띄고 아. 또 비리도 건절할 수 있고요. 그렇죠. 민간 협착 이런 것도 없앨 수 있고 진정한 민주주의네요. 네. 견제와 균형, 기회 균등 가장 기본적인 것에 초점을 두신 거네요. 이재 씨 대변인 같아요. 네. 대변인 저희 옆에 계신데. 오래 한 위원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의 말에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맞아 이게.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렇게 가. 그러면 새로 위촉된 위원분들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이걸 잘 모르는 분야인데 아 저분 말이 맞나 보다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정말 거기서 공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어떤 때문에 이익이 집중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연임이라든지 이 기간 자체를 이렇게 특정을 해서 어느 부분 이상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중요하죠. 겁니다. 서울시 시민들에게도 큰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례라는 이런 홍보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하여튼 조례를 항상 소개를 해. 아니, 우리는 별로 안 현재. 구체적인 너무 구체적인데요, 좋습니다. 연임이. 민주주의 뭐 세야 예, 돼.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뭐 동향을 지속적으로 또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역량 강화를 할 수 이제 있는 국가질병본부도 있지만 서울시에도 이 관련된 어떤 정보라든지 대응 역량을 키워야 돼서 그 부분을 지금 조례로 지금 네, 만들었고요. 코로나도 지금 대응을 하지만 앞으로는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종 질병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 수 있다. 네. 근데 다음에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뭐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이런 인력 자체도 또 많이 확보해 두고 또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시민들하고 무관한 것 같지만 사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시 의원이나 뭐 국회의원, 시구의원 다 마찬가지지만 지역 활동이 있고 의회 활동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그 의회 활동,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이 있고 뭐 양쪽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의회 출석을 안 하더라도 과거에는 특별하게 체크해서 발표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 지역의 활동을 하니까 지역에 중요한 활동이 있으니까 뭐 의회 정족수가 안 돼서 회의에 지장이 있을 때도 있고 상임위원회 출석을 안 해서 회의가 다 끝났는데 어느 위원들은 몰라서 추가로 설명해야 될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적어도 출석 일수를 강제성보다는 공포해서 본인이 얼마만큼 출석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걸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 시민들에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예, 함께하고 예.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시민들이 모니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바로. 예, 언제든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 발의를 하셨으니까 송중기 의원님의 성적표는 개근, 우수하겠네요. 개근이시죠. 저는 그렇게 뭐 우수하고 반성문인가요? 네, 거기까지 생각 못 하시고 일단 저는 지역 활동과 네. 의회 활동을 좀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시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 시민들한테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런 출석 일수를 발표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함으로써 그러면 굉장히 신경을 안 쓰던 부분도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서울시 의회가 더 잘 이렇게 구성이 되고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서울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출석률이 높습니까 우리? 오현정 의원님 출석률이 높죠. 저는 굉장히 굉장히 출석률이 굉장히 높죠. 네. 거의 결석을 한 적이 우와. 없는데. 그럼 지역 주민들은 네. 뭐 얼굴을 못 보시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의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네. 뭐 저희 당에서는 다면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 출석률조차도 다 당에 나중에 그 평가 시스템에다가 다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건 저희 당에서도 충분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진정성 있는 아니었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도 한번 진정성을 담아서 그래요. 해볼까요? 서울특별시 독성 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돈 침대 들어보셨죠? 네. 라돈. 네, 가습기 살균제 사고 난 거 네네네네. 아시죠? 우리 사회에는 유해 화학 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한 600여 개 정도의 신규 화학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유해한지 무해한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는 컨트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뭐 환경부에서도 하고 뭐 식약처에서도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긴 하나 포이즌 컨트롤 센터라고 하는데요.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만 없는 그러니까 독성 물질 센터가 없어서요. 독성 관리 센터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런 피해를 또 예방하고 또 그런 중독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응급의료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고 이런 뭔가 이렇게 산업적인 피해를 당했을 때 막상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는 곳이 없어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불만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습기 살균제 아직까지 소송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소송 결과가 그렇게 피해자들 입장에서 좋지는 않습니다. 네. 라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센터가 미리 존재한다 그러면 그런 어떤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확 줄일 수가 있겠죠. 화학물질에 대한 유무를 그러니까 유해인지 무해인지 이거를 파악을 해야 우리가 다시는 뭐 가습기라든지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뭐 라돈이라든지 이런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쉽게 거죠. 말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어떤 물질이 양이 많아지면 어느까지는 괜찮고 어느 이상이 되면 유독해지고 아니면 안전하고 자료를 구축해 놓는 거고 뭐 그것 때문에 억지로 일부러 어떤 회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제품 생산하는 회사를 공격하기 그러면 안 위해서 되죠. 그렇게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다가 이 정도면 이 물질은 더 많아지면 문제가 있다. 그런 센터에서 그런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인체에 그렇죠. 유해하다고 검증된 독성 물질을 그렇죠. 좀 걸러내고 혹시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안해주는 센터. 네.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너무 네. 필요한데 너무나 독성 물질이라는 게 어떤 제품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공격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리. 정말 할 일이 많으시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시작을 해야 하는 꼭 해야 필요한 되는 그런 거죠. 일이니까. 네.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 야외운동기구 오, 이거 제목만으로도- 지나갈 때마다 무조건 한 번씩 해보잖아요. 궁금합니다. 야외 운동 기구라고 하면 공원 안에 또 뭐 저 운동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기구는 뭐 관리가 수월하고 좋지만 네. 시민들이 어디에서든지 흩어져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유지 관리를 관에서 주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큰 공원 같은 것도 대부분 유지 관리할 때 민간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개별 그 운동기구나 이런 걸 유지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비를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민간 위탁자한테 민간 위탁을 줘서 자기 물건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래서 민간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그럼 그 비용은 민간에서 예, 민간에서 유지 관리하는 용역 비용을 얼마를 받고 관리하는 거죠. 그거는 뭐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많이 별로 관심 좋습니다. 없으시죠? 운동 많이 안 하시는 제가 거. 이게 또 설명을 제가 또 요즘 운동은 홈트지. 밖에서 왜 야외에서 운동을 마스크 쓰고 불편한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좀 왜 이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 기구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운동을 하러 가시기 어려운 분들도 시민들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로 뭐 헬스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들은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필요하죠. 되고 그럼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또 녹슬어 있어요. 누구나 다 하다 보니까는 노후화도 되고 고장도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민간 기관에서 하지 않는다면 시에서는 이 재정도 한정돼 있고 사람도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넓게 퍼져 있는 거를 사실은 형식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잘 있나 보다인데 이걸 민간 기관에다가 맡긴다면 비용을 지급을 하는 대신에 꼼꼼하게 할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꼼꼼하게 받는지를 시에서 확인을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덜 들 수가 있어요. 그 입찰 과정도 좀 꼼꼼하게 따져서 그렇죠. 잘 할 수 있는 민간 업체에다 위탁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리고 입찰이 된 후에도 시에서 꼼꼼하게 잘하고 있는지,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네. 이런 부분까지도 더 들여보는 건 이제 나중에 개정이 계속 돼야겠죠. 너무- 그렇지만 어쨌든 시작이 됐다는 게 자, 마지막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둥이 엄마라 그랬잖아요. 제가 전반기에 활동한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무슨 건강꾸러미 뭐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꾸러미의 내용을 살펴보니 그냥 형식적인 네. 그런 바우처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같은 예산을 들여도 시민의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에 맞게 제공을 하고 영양을 섭취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양 정도를 어떻게 그러니까 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 영양 기본 조례를 만든 게 그 영양사, 뭐 활동, 뭐 사회복지사,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가정에 좀 방문을 해서 거기에 이제 사실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디가 불편한지, 뭐 당뇨가 있으면 당뇨식을 좀 만들어서 일주일에 뭐 3번 정도 이렇게 배달을 해드리고 이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의 영양 상태를 파악을 해서 영양을 좀 더 고르게 네. 그리고 병을 좀 나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례예요. 여기도 주번도 한번 필요하겠는데요. 네. 왜냐면은 여기도 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다 파악할 아니, 수 있어야 저도 되는 저희 거잖아요. 집에 식단 관리가 영양 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한번 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영양 관리가 굉장히 네. 부실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살이 빠지냐, 죄송해요. 이재 씨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번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두 분의 네. 조례 5개씩을 좀 살펴봤는데 정말 뭐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내 자식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꼼꼼하게 다 가족들이 챙길 수 없는 것들을 조례를 통해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참 고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이어서 이제 두 의원님의 좀 의정 활동을 네. 좀 간단하게 좀 들어보고 싶은데 담당하고 계신 또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신지 한번 먼저 우리 오현정 의원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지역이 저의 도화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정말 멋있는 임기가 끝났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운이 좋게도 또 아차산이 제 지역구이고 또 어린이 대공원이 제 지역구예요. 그래서 아차산을 이제 많이 다니면서 아차산에 이제 뭐 둘레길이 있긴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함께 쉽게 갈 수 있는 무장애 데크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꼭 거대한 어떤 토목 사업이 아니고 지역에 맞는 콘텐츠를 좀 발굴해서 그걸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지역에 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오래된 그 주택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문학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는 이 일명 제가 출마할 때는 공약을 카시오페아 거리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 인문학 콘텐츠를 좀 활용을 해서 저희 지역의 역사와 맞는 역사와 콘텐츠를 좀 활용해서 그 인문학 거리를 조성하는 예산을 지금 해놔서 광신구의 연남동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을 한 상태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빌 공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예산을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고 진행 중입니다. 인문학거리는 뭐 유명 작가님들이 그쪽에 계시잖아요. 그죠? 네네. 이회수 작가. 아니 그 작가가 있는 게 아니라 아차산 근처에 어떤 작가 집필관을 코어로 만들고 거기에 인문학을 배경으로 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좀 접목시켜서 만들면 참 좋겠다. 거기가 너무 오래된 주택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갬성이라는 예, 말 많이 있는데 예. 갬성 넘치는 광진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군자동인데요. 그 군자동에 가장 큰 민원 사업이었어요. 민원 수건 사업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8번 출구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지하에서 지상까지 올라오는데 계단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공사하고 있는데 곧 공사가 끝나면 이 5호선, 7호선을 이용하는 유동 인구가 우리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많은 맛집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상권 활성화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준기 의원님께서는 어떤 일에 관심 많이 쏟고 계신가요? 모든 민원은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하겠다는 게 저의 정체량입니다. 저는 이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공간이 단순히 역을 이용하는 사람의 이동 수단에 불과한 그런 공간보다는 이렇게 긴 거리를 통행하면서 그냥 이 통행에 그치기보다는 이 속에서 문화가 살아 숨쉬고 때로는 계절에 따라서 버스킹 공연도 하고 또 젊은 미술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장면도 연출하고 하면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시민들이 좀 더 머물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위례 신사선이 청담 사거리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예산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강남구와 서울시가 협의 중인데 이제 위례 신사선 신설이 되는 거는 이제 규정 사실로 돼 있고요. 이 청담역과 연계해서 이렇게 외부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청담역의 미세먼지 프리존이 장래에 이렇게 또 늘어날 교통 수요 호객에 대해서도 굉장한 앞선 어떤 그런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지역의 압구정역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앞에 캐노피를 세우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에스컬레이터를 놓을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민간의 협치로 그러니까 민간 업체에다가 캐노피를 따로 조형물처럼 멋있게 만들어서 민간에서 만들어라. 그 에스컬레이터를 우리가 설치하겠다. 그래서 민간의 협조를 받아서 에스컬레이터를 지금 설치 완성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게 굉장히 의정 활동 중에 보람이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곳곳에 세밀한 곳까지 신경을 참 많이 쓰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우리 시민들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시의원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구나 많이 뿌듯해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시민으로서 좀 더 안전함을 느끼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언제나 변함없이 시민 가까이에서 서울시정 업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현정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저를 소개할 때 현장 중심, 정책 중심 오현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개정할 때도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느끼는 것들을 경청해서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남은 임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의원님들의 활동 앞으로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기대도 또 해보겠습니다. 조례들을 네. 멋지게 설명해 주신 성준기 의원님 그리고 우리 오현정 의원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이 조례들을 잘 설명해 주신 박지훈, 김성수 변호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서울 시민에게 건강을 더하고 서울 시민의 행복을 더하는 책책 서울 라이프. 라이프. 성준기 의원님이 네. 또 노래를 그렇게 잘하신다는 노래를. 아주 그 성악을 상당히 잘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잘하지 저희가 않습니다. 예. 그 짧은 소절을 좀 청해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들으면서 인사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누구의 주제론가 맑고